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예. 선생님들이 보충을 좋아하지는 않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는 뭐 과외도 아니고 학원인데 지가 자기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진 것을 왜 선생이 보충을 해줘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게 약간 불공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학원은 막 애들 뭐 10명 뭐 이런 식으로 앉아서 같이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들이 혼자 과외를 하는 것보다는 교습비가 아주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원을 다니면서 뻔질나게 아픈 것도 아니고 지 사정에 의해서 빠졌으면서 또 그것을 매번 보충을 기대하는 게 좀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저는 100% 보충을 해줍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꼭 보충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저는 100% 보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충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를 확실히 해주면 다른 일거리가 안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보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한테 막 엄청나게 뭐 열심히 상담 전화도 하지도 않고, 뭐 어떤 뭐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상담 전화를 하고, 그냥 상담 전화를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무지하게 열심히 해. 그것도 하나의 뭐 교습소나 학원이 살아남는 전략인데, 엄마들은 상담 전화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준다는 건 그만큼 그 아이를 케어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담 전화를 거의 안 해요. 무슨 일이 있거나 이 애한테 뭐 이렇게 이 애가 잘못을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상담 전화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도 별로 부모님들의 컴플레인 같은 것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보충인 것 같거든요. 보충.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일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한 달에 20일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 애가 뭐 일주일을 빠지건 뭐 또 한두 번을 빠지건 간에 그 애가 빠진 것만큼 보충을 해줘요. 그것도 조금 뭐 한 1시간 하루 빠졌는데 한 20분 하고 보충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1시간을 그대로 보충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거의 이렇게 나름대로 개인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코칭해주는 그 정도. 그러니까 티칭도 하지만 코칭 아니면 매니징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선생으로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개인적인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아니면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 해법 커리큘럼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탭이나 그런 걸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애들을 관리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1시간을 뭐 하건 2시간을 하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주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빠지면 그것을 이제 보충을 해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이게 보충이라는 게 특히 초등학생들이, 그런데 초등학생들은요 이렇게 교육의 측면도 있지만 이게 보육의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엄마들이, 그러니까 워킹 맘들 같은 경우는 뭐 집에 뭐
빨리 와도 한 5시, 6시 뭐 이 정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있어줄 어떤 기관 같은 게 필요한데 그 기관 중에 학원이 좋다 이거죠. 왜냐면 가르치면서 데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워킹맘이 뭐 오늘은 뭐 회사 일이 있어서 직장에 일이 있어서 조금 더 늦는다 뭐 그랬을 때 또 특히 아이가 어리거나 이제 그랬을 때는 얘를 봐줄 때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날 그동안 빠졌던 보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보충을 시킨다고 전화가 오면 보충을 시켜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애가 빠졌다 뭐 아프거나 그래서 한 일주일 빠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충을 시켜요. 그러니까 원래 하루에 1시간인데 뭐 하루에 1시간인데 그 다음 주는 뭐 2시간씩 이렇게 봐주거나. 근데 그게 뭐 전혀 뭐 힘들지 않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원래는 그 초등학생들일수록 약간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뭐 봐주는 것 자체도 약간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이게 내가 이 학생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따로 내서 얘를 보충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를 싫어하죠. 예, 왜냐하면 뭐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자신의 가정도 중요한데 자기가 일하는 시간 이외에 보충을 따로 시간을 잡아서 애들을 해준다. 그럼 그건 좀 짜증나는 일이긴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전에는 또 100% 보충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교실식 수업이다 보니까 애가 하루 빠지면 뭐 1시간 반 수업이나 뭐 2시간짜리를 막 이렇게 빠졌어. 그렇지만 보충을 할 때는 이것저것 뭐 테스트하고 뭐 이러는 거 다 이제 없애고 그날 배운 독해와 문법, 예, 그 정도를 집중적으로 한 2~30분 정도 설명을 해주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숙제로 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빠진 애들이 많으면 선생님들이 좀 짜증은 나죠. 왜냐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 애들을 또 뭐 한 명당 20분씩이라도 그걸 또 다 해주려면 한 2시간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게다가 시간을 딱 맞추지도 않고 좀 늦게 오거나 이러면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충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보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애들은 쭈루룩 이제 앉아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제가 확인 학습을 해주는 거죠. 얘가 진짜 이해를 하고 뭐 정말 외웠나 이렇게 외운 걸 한번 좀 말해봐라 뭐 이렇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 확인 학습 같은 것을 해줍니다. 다양하게.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시간에 애들이 많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 뭐랄까 그 기질 자체가 성격 자체가 이렇게 1명, 2명 그 돈에 상관없이, 예, 교습료를 아무리 많이 주면서 1명 가르치는 것보다는요 적게 받고 여러 명 가르치는 걸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예, 저는 그리고 일단 학원에 가면 거의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고 서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예, 서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하냐면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해요.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걷는 거, 뭐 서 있는 거 그런 걸 좋아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애들이 쫙 뭐 앉아있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수업하는 거 그게 어렵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래서 그 빠진 애들은 모두 다 보충을 해줍니다. 그냥 보충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 이외에 뭔가를 뭐 더 해주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이제 들고 가는 것, 학원을 하면서 강력하게 들고 가는 것 하나는 보충은 해주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토셀 시험은 보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스피치 콘테스트는 나가보자. 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런데 이게 1, 2년 할 때 정도는 몰랐는데 이게 3, 4년 되고 이제 5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이걸 좋아하세요. 예,
저 선생은 보충은 칼같이 해준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하십니다. 근데 보통 빠지면 뭐, 네 일로 빠졌지, 뭐, 그건 내 잘못이 아니지 않니? 그러면서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뭐 그런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는 100% 그걸 다 보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어, 뭐, 가끔씩 어떤 애들이 있냐면, 정말 아직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고, 뭐 이래서, 빠져도 보충을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얘를 꼭 보충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아닌 경우는, 매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빠졌다, 예, 그러면 보충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1시간 내내 그 학원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아직은 영어에 이제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이게 한 번 빠지면 보충을 한다고 그렇게 2시간이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럼 나중에 그런 애들은, 아이고 나는 보충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상황 봐서 정말 뭐 학생도 보충하기를 싫어하고 그 엄마도 보충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보충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충을 다 해드려요. 그런데 그래서 한 달에 20일, 20일, 내 초등학교로 따지면 한 달에 20시간 수업은 반드시 해줍니다. 그런데 또 저는 어떻게도 하냐면, 2월달, 뭐 2월달이나 또 어떤 달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짧은 달이나 아니면은 여름 휴가 낀 달, 뭐 이럴 때는 한 달 내내 나와도, 여름 휴가 빼고 그 이외에 한 달 내내 나와도, 아니면 2월달은 달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한 달 내내 나와도 이게 20시간이 안 되는 달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는가? 예, 20시간을 채워줍니다. 예, 근데 그 20시간을 채워주는 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분씩만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루에 10분씩만 이렇게 뭐, 1시간은 60분이니까 하루에 10분씩 뭐 2주를 뭐 더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해줍니다. 꼭 2시간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맞춰주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보통 이렇게 따지는 엄마들은 2월에 며칠 안 나오는 것처럼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달이 있잖아요. 여름에 또 휴가 빼고 뭐 하고, 휴가 빼는 학원 휴가인데, 뭐 자기네가 그 다음 주에 뭐 휴가를 떠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유, 그냥 뭐 한 달 쉬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달에, 어떤 달이건 한 달에 20일 수업을 꽉꽉 해 드리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원은 한 달에 20일 수업은 확실히 해주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또 그것도 보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이제는 한 4년 지나서 5년 차에 접어드니까, 그런 게 좀 좋은 거로, 엄마들 사이에서 그런 게 좀 좋다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여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개별적인 수업, 예, 요런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수업들이 다 이런 건데, 요런 프랜차이즈 하시는 그 원장님들께서는 보충을, 예, 해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짧은 달일지라도 애들이 계속적으로 다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가끔씩 좀 긴 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에 뭐 수업하는 날이 22일 뭐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긴 달이라고 해서 또 뭐 조금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다 해줘요. 다 해주는데, 평소에 이렇게 보충을 칼같이 해주다 보니까 좀 달이 좀 길거나 이런 그런 달에 제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애가 아프거나 아니면 제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이럴 때 하루 이틀 정도 휴원을 합니다. 학원을 휴원을 합니다. 그러면 학원을 휴원을 해도 엄마들이 거기에 뭐 불만을 갖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긴 달이어서 그런 거고, 그렇다고 긴 달은 무조건 제가 휴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지 않고 뭐 아이들도 아프지 않고 뭐 멀쩡하면 그냥 수업을 다 하는데, 가끔씩 이제 그 일이 있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애들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한 달에 20일 이상 수업이 되는 그런 달은 하루씩 뭐 이렇게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씩 이렇게 쉬면 안 쉬고 그냥 쭉 가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들께서 프랜차이즈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학원식, 교실식 이렇게 애들 모아놓고 같은 레벨끼리 모아놓고 이렇게 선생님이 칠판 수업하는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빠지거나 그러면 1대1 보충이 필요하긴 한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1대1 보충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도구들이, 기계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나와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인의 영상을 찍어서 애가 오면은 수업이 끝난 후에 아니면 수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학원의 도서실 같은 데를 좀 한 칸 구비를 하셔서 거기에서 본인의 영상을 송출하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덤을 주는 문화예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어디 뭐 식당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돈을 내면 그만큼만 해야 되는데 뭔가 덤을 더 받고 더 주고 뭐 이런 게 완전 문화 속에 배어 있어요. 그런 게 완전히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값만 하고 딱 끝나는 그런 곳은 약간 좀 정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또 반면에 이렇게 돈값 이외에 그 돈으로 자기가 먹거나 할 수 있는 거 이외에 그런 주인이 좀 더 덤으로 더 주면 굉장히 흡족해하고 대우받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하죠. 그게 학원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그러니까 뭐 학원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도 뭐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는 딱 수업료 받고 그냥 거기서 그냥 딱 끝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유독 우리나라는 보충이라는 게 있죠. 보충이라는 게. 근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학원의 어떤 한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 그러니까 뭐랄까,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죠. 학원비를 내고 과외처럼 개인적으로 관리를 받는 그런 학원을 가장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진짜 원장님들이 이 한번 바쳐서 어쩔 때는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것이 희생당하며 그냥 학원에 올인해야 어떻게 성공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 또 된 것 같은데, 아무튼 확실하게 보충을 해주면 결국은 다른 일이 줄어든다. 다른 일이 줄어든다. 미친 듯이 부모님하고 뭐 전화 통화를 할 필요도 없고 상담 전화를 할 필요도 없고, 보충을 해주면 아이가 그래도 관리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뭐 학원식 수업을 하시던 아니면은 프랜차이즈식 그런 코칭 수업을 하시던 보충은 중요하다. 보충이 없는 학원보다는 있는 학원이 오래 간다. 그렇지만 보충이 있음으로 인해서 편해지는 것도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상이에요.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